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예, 오늘 뉴스탑10은 오랜만에 이 외교 안보 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났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한마디로 일사천리입니다. 금강산 남측 시설을 싹 다 드러내라고 거침없이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우리 측에 철거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통지문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문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왔을 겁니다. 의도와 배경, 또 수행원의 면모 이것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이 얘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예상은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이 생각보다 빠른데요?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사흘 전에 금강산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 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방침을 밝혔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의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철거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철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어떤 방향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그동안 사실은 우리 남측의 어떤 여러 가지 회담 제의에 대해서 뭐 거의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예 뭐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이 먼저 통지문을 보내서 일단 협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단 문서 교환 방식입니다. 이게 문서 교환 방식이란 게 사람이 어떤 대면하지 않고 문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얼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얼굴 대면하기 싫고 일방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내용을 아마 통보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접촉이 하지 않던 북한이 연락 왔으니까 뭔가 어떤 이 끈을 통해서 대화를 하려는 것 같고 북한 측은 이번 기회에 뭔가 어떤 금강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한테 뭔가 답변을 원하는 막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이 쇳불도 단김에 빼려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에게 제시한 연말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한국 정부들은 그러니까 미국한테 좀 세게 얘기를 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거를 좀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야, 금강산에서는 남한을 일종의 고육지게를 쓴 겁니다. 한국을 지금 팔을 비틀어 가지고 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이 이래도 이것을 붙들고 있을 거냐. 일종의 고도의 압박 전술이죠. 김정은 시장. 그러니까 이틀 전에 말하자마자 오늘 바로 행동에 나선 이유가 한국 팔 비틀어서 미국을 친다라는 전략입니까?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꺼냈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팔을 비틀어도 한국이 미국을 움직일 수단은 안 된다고 이제 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대미 메시지가 아니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미 메시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결말을 미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은 제재 해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금강산 관광 재개 못할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 시설을 갖다가 전부 다 현재 것다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중국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먹고 살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보인 거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이 새로운 개선법을 들고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닌가. 이게 백두산에서 이제 생각했던 바로 위대한 사색의 결과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카드를 꺼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겐 이렇게 금강산 방패 이렇게 통보를 해놓고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 지은 집을 보러 갔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양덕군 온천 관광지구를 돌아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금강산 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라고, 이것이 우리식 조선치 건설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이 공개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양덕 온천 관광지구 시찰 사진에서 같이 보실까요? 시선을 뗄 수 없는 장면이 여러 개 있습니다. 먼저 구자홍 차장.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가 여기 있는데 네. 우통을 벗고 지금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는 북한 군인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이게? 일단 뭐 신원은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주변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군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한 이 군인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채로운 것은 이 온천물이 뭐 뜨거운 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물 탕 안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 이 시설이 얼마나 좋은 시설이고 온천하기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몇 사람을 집어넣은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뭐 들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좀 뜨거웠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제가 보여준 화면을 볼게. 이렇게 탕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힘들고. 그리고 저 김정은 실장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이 소쿠리에다가 하얀 달걀 삶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양덕지구 온천장이 좋다. 관광지구로 탁월하다라는 걸 광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선중앙TV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이제 해외 관광객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현재 북한이 현재 유엔 제재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든 친인민적인 이미지를 이제 과시하고자 이렇게 계란도 이제 삶아 보이면서 북한 주민들이 와서 좀 잘 쉴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금강산 시설도 싹 드러내라고 했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개운하다. 이 양덕지구를 하는 건 결국은 남측을 더 깎아내려는 포석이 오늘도 보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금강산 관광지구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투자가 안 돼가지고 녹이 좀 많이 슬고 시설이 좀 많이 낡았죠. 그러나 이제 솔직한 얘기지,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그 호텔이나 이런 거는 북한이 투자해서 만들 수 없는 정도로 상당히 그래도 고급적인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장애가 만드는 양덕지구의 온천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한 3, 4층짜리 어떻게 여관급들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게 훨씬 낫다, 아주 기분이 좋다를 얘기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보가 이틀 전에 금강산을 싹 다 드러내라는 말 이후에 갔던 행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태영어전 공사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관광에 사활을 걸 것이다 라고 분석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올해 제일 중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관광, 금강산과 갈마반도 해양 관광을 하나의 벨트로 이제 연결하는, 이것이 만약 남북 관계에서 맞물려서 이 관광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경제 총집중 전략에서 중요한 문제인 관광 문제가 이제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태영공사의 예상이 딱 들어맞은 셈이 됐어요. 김정은 시장님. 그런데 지금 사실 이 금강산 말고도 원산에도 지금 이렇게 38로스의 위성 사진으로 보면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요. 원래 북한이 이 원산 해안 관광지구를 작년 9구절까지 완성하려고 하다가 또 금년 9월까지 또 연장됐고, 그것도 안 돼서 내년 4.15까지 완성하겠다고 현재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내년 4.15 김일성 생일 행사 때까지는 이제 완성이 될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관광에 집중하는 것이, 지난번에 시진핑이 6월 20일 날 북한에 왔을 때 중국 관광객 500만 명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수용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산 시설 정말 치우라고 말하고 오늘 통지문을 보낸 북한 얘기, 그리고 이런 가운데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SNS에 이렇게 전에 보지 못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신 대표님.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인 SNS에 우리 포격 훈련 참관 사진을 올리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SNS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든지 아니면 자기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SNS에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진들은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이런 사진들은 그 사진병이 찍어서 공보실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 그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준 거거든요. 그걸 지금 자기 SNS에 게재를 한 것인데 이렇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훈련에 참가한 부대가 5포병예단인데 5군단 소속의 예하 부대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영평 사격장이 바로 미군 사격장이에요. 주한미군 사격장이고 여기를 관리하는 데는 8사단입니다. 그런데 8사단의 하나의 여단하고 지금 주한미군 여단 하나하고 주한미군 여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연합 합동사단을 만들었어요. 그 합동사단의 화력을 지원하는 게 지금 이 5포병 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대가 앞으로 진격작전을 할 때 뒤에서 화력을 지원해주는 부대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걸 보면서 한미동맹이 뭐 일각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든든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위고 투게더의 메시지, 함께 가자라는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의 메시지를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준 거다. 근데 더 이례적인 게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별이 하나, 둘, 셋, 넷, 뭐 4개씩 해서 사성장군이 3명.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도 공개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한국 육군의 지상작전사령관 이렇게가 지금 같이 양쪽에 있는데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권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신이 한미연합군의 총사령관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이고 그 연합사 부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전쟁이 나면 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지상전에 대한 전투를 지휘하거든요. 그래서 좌우 날개를 이렇게 대동하고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인데 뭐 뉴스에는 뭐 별이 12개가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 뒤에 저 사진 뒤에 다 합하면 20개가 넘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미동맹은 든든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싶은데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은 굉장히 정무적인 자리예요. 내일 동맹이 끊어져도 오늘 밤 12시까지는 한미동맹은 든든하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군인들이 원래 원스타, 투스타 한번 보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도합 별이 20개다. 뭐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이례적인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례적인 게 좀 한두 개가 아닌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투의 왕이라고 우리 포격 훈련을 지켜 세웠단 말이죠. 킹 오브 배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K9 자주포의 성능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뭐 우리 한미연합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소총에서부터 전투기까지 다 있고 또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모든 장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군 장비가 좋은 게 이 자주포예요. 다른 건 전부 미군께 좋은데 딱 이 K9 자주포만은 미군의 팔라딘 자주포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포는 정말 잘 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우리 포병부대 장병들이 포 정말 잘 쏘거든요. 그리고 이 K9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도 성능으로는 넘버2입니다. 2등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쐈을 겁니다. 그 잘 쏜 어떤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뭐 한미동맹 강조하는 거야 예전부터 많이 했었고 그런데 SNS 통해서 혹은 본인들의 직급을 과시하면서 하는 이 시점에 하는 이유를 진짜 속내를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 북한이 지금 여러 차례 도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의 협상 관계에서 그 최후의 통첩을 하라. 또 김계관을 동원해서 연말까지 다른 개선법 빨리 가져와라.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군사적 압박, SLBM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데서 결코 군사적으로도 밀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북한에게 같이 주는 것 같습니다. 미묘한 시점에 이례적으로 홍보에 나선 주한미군 사령관의 얘기 이번 이슈로 만나봤습니다.